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조롱하고 능멸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주석이 19일 중국의 6.25 전쟁 참전을 정의와 평화의 승리라고 강조를 하고 나섰습니다. 인민일보가 20일 보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베이징의 인민혁명군사박물관에서 항미 원조 70주년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그 전시회를 참관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70년 전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서기 위해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항미 원조와 국가보위라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 인민지원군이 정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북한 인민 및 군인들과 함께 싸워서 항미 원조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세계 평화와 인류의 진보에 큰 공헌을 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말하는 항미 원조라는 것은 미국의 지원을 받은 한국의 침략에 맞서서 조선, 그러니까 북한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의미로 중국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중국은 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 북한을 도와준 전쟁을 넘어서 중국 본토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어서 항미 원조 전쟁의 승리는 정의의 승리, 평화의 승리, 인민의 승리라고 그랬습니다. 항미 원조 정신은 소중한 정신적 자산으로 모든 시련과 모든 강력한 적을 이겨내도록 중국 인민과 중화민족을 고무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시진핑 주석이 말한 강력한 정이 누구인가 하는 거죠. 맥락을 살펴보면 미국을 지칭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진핑 주석은 바로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북상하려고 하던 강력한 적인 미군을 무찔러 이겼다. 그러면서 바로 그런 혁명 정신으로 중국몽을 이뤄가자고 선동한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이날 항미 원조에 참전한 중국 인민지원군의 혁명 정신을 모두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산당을 중심으로 단결해서 초심과 투쟁 정신으로 샤오캉 사회,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그런 샤오캉 사회 건설에 노력하자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진핑 주석의 한국 전쟁과는 한마디로 모두가 의도적 왜곡이고요. 역사를 뒤집으면서까지 중국적 애국주의를 고취시키려는 그야말로 오도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짚어볼까요? 한국 전쟁은 북침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는 사람은 그야말로 골수 종북 좌파 말고는 없을 겁니다. 중국은 이 한국 전쟁이 남한의 북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시진핑 주석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미 붕괴된 옛 소련의 기밀 문서로도 다 공개가 된 건데 중국이 애써 한국 전쟁을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의 침략으로 일어난 전쟁임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6.25 전쟁은 북한의 남한 침공으로 시작됐죠. 새벽 4시 북한 인민군이 242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공격해온 것이 그 시작인 겁니다. 이런 사실은 당시 김일성 북한 내각 총리가 스탈린 동의를 얻어서 새벽 4시에 38선을 넘는 기습 공격을 지시했다 하는 구소련의 문건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2일 동안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미군이 중국을 침략하려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이 미군이 중국을 침략하려고 해서 불가피하게 벌어진 항미 원조 전쟁이었다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거짓말이고요. 역사 왜곡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미군은 압록강까지 북진하면서도 중국 인민군이 한국전에 참전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미군은 중국 인민지원군이 압록강을 걷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일성의 지원 요청을 받은 중국군은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10월 19일 밤에 중국 인민지원군이라는 이름으로 압록강을 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림바오 휘하에서 국공내전 당시 동북지방, 그러니까 만주 쪽에서 국민당군을 패배시켰던 정예 군대인데요. 13병단입니다. 이 13병단 휘하에 38, 39, 40, 42, 50, 66군 한 18만 명이 1차적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이들은 강을 건너서 저규령, 낭림산맥 일대에 매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25일 아침에 중국군은 총사령관 펑더화이, 우리가 한자로는 팽덕회라고 읽었죠. 펑더화이가 이 평북 대유동 폐강 골짜기에 사령부를 설치했는데 여기서 작전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공격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그야말로 지겹도록 엄청난 인원의 중국 인민지원군이 남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첫 전투는 오전 11시경에 평북 운산군 쪽으로 진격 중이던 국군 1사단과 벌어졌습니다. 우리 국군도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투에서 적군 한 명을 생포해서 신문해 보니까 한국말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중국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아는 통역을 붙여가지고 신문을 했더니 이 운산군과 희천군 방면에 2만여 명의 중공군이 진일치고 있다, 이런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된 겁니다. 이때 처음으로 중공군이 한국으로 넘어왔다, 압록강을 건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갑작스런 엄청난 인원의 중공군의 남하 때문에 운산군 온정리에서 서진하던 국군 6사단 2연대, 그리고 성흥에서 장진호로 전진하던 국군 3사단 1기연대도 매복 공격에 각각 무너졌습니다. 이런 중공군의 참전 정보는 즉각 미 8군 사령부 그리고 도쿄의 메가더 사령부로 급보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랬죠, 설마. 아마도 정식 개입이 아니라 일시적 사건으로만 봤고요. 만약 개입을 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격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오판이었습니다. 인해 전술식의 어마어마한 중공군의 전쟁 개입으로 10월 30일 청천강 상류 골짜기에서 국군 제2군단이 또 운산에 있던 미 제8기병연대가 각각 괴멸되는 참패를 겪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미 8군 사령관 월턴 워커 중장은 11월 1일 북상하던 전 군에 대해서 청천강선까지 총퇴각을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밀려나던 미군과 우리 국군은 결국 이듬해 1월 4일 서울까지 중공군에 내주게 됩니다. 이 당시 중공군이 썼던 인해 전술이 바로 이 U자 형태로 포인망을 형성한 다음에 이제 적이, 그러니까 우리 국군이나 미군이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회 기동으로 먼저 적의 퇴로를 차단한 다음에 적의 가장 약한 고리를 집중 타격하는 포위산멸 작전입니다. 이 전술이 중공군 사령관 펑더화이의 장기였습니다. 중공군의 이런 참전에 대해서 도쿄의 메가더 사령부는 한때 중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본국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죠. 이것이 바로 팩트입니다. 미군이 중국 본토를 침략하려 해가지고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 이런 중국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이라는 겁니다. 또 중국군이 승리한 전투였다고 말하죠. 시진핑 주석이 그랬지 않습니까? 중국 인민지원군이 항미 원조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중공군의 급습으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수도 서울을 내주고 남쪽으로 밀렸습니다. 그러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 다시 수도 서울을 수복하고 지금의 휴전선까지 북상하면서 결국 1953년 휴전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쉽게 따져봐도 의기양양하게 남침을 하면서 남한을 장악하려고 했던 북한의 속셈은 여지없이 무너진 것이고, 한반도 전체를 지배해 보려고 했던 중공군의 계획 또한 좌절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에서 희생당한 중공군의 숫자는 그들이 이 전쟁에서 얼마나 참혹한 패배를 했는지 말해줍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지난 19일 19만 7,653이라는 숫자를 크게 표시한 다음에 한국전쟁 당시 중국군 전사자의 숫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잊은 적이 없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중국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숫자이지 진실은 아닙니다. 우리 국방부와 군사편찬연구소가 펴낸 자료를 보니까요, 중공군 사망자는 13만 6천여 명이고 부상자가 20만 8천여 명입니다. 실종자와 포로 그리고 비전투 사상자까지 모두 포함하면 97만 3천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시 이제 공식 자료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공군의 숫자는 연인원 240여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비전투 요원 50여만 명까지 합친다 그러면 무려 290여만 명이 한국전에 참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방부 자료를 통해서만 살펴봐도요, 참전한 중공군 3명 중 1명이 죽거나 부상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이 뜻한 바도 이루지 못한 겁니다. 결국 중국이 말하는 이 항미원조는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 패배한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이징에서 항미원조 70주년 전시와 함께 북중 접경에 있는 지역이 있죠. 중국 라오닌성의 난둥시에서는 이 항미원조 기념관이 지난달 20일 재개관을 했습니다. 기념탑, 전시관, 그리고 파노라마 화랑, 국방교육공원 등으로 구성됐는데 부지 면적이 18만 제곱미터입니다. 이 기념관은 이 재개관 이전보다 4배 정도 커졌습니다. 이 전시관에는 항미 원조를 기본 테마로 해가지고 한국전쟁 관련 사진 1000여 점, 물품 16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미군이 한반도 북부와 중국 일부 지역에서 비밀리에 세균전을 벌였다는 거짓 주장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미 정신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주장하는 미군의 세균전 주장은 옛 소련 문건에서도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좌파 몇몇 언론에서는 이게 또 사실이라고 계속 보도를 한 적도 있었죠. 어찌됐건 이와 함께 중국에서는 항미 원조 70주년을 기념하는 드라마들이 줄지어 방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항미 원조 보호가 위국, 그러니까 미국에 맞서 북한을 지원하고 국가를 수호한다, 이런 제목의 20부작 다큐멘터리를 지금 황금 시간대인 저녁 8시 중국 전역에 CCTV가 방영하고 있습니다. 18일부터는 평화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다른 다큐멘터리 6부작을 방영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항미 원조를 적극 홍보하고 심지어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가지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미국과의 패권 전쟁 때문일 겁니다. 패배한 전쟁을 승리한 전쟁이라고 왜곡하면서까지 주장하죠. 그러면서 애국주의를 고취시키려 하는 것은, 자 보세요, 한국전쟁을 보라 이거죠.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속내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역사적 사실까지 왜곡을 해가면서 미국은 침략자, 여기 한국도 포함됩니다. 미국과 한국은 침략자로 칭하면서 반미 정신을 고취시키는, 그리고 반항 감정도 고취시키는 이런 애국주의적 발상을 전 세계가 어떻게 볼 것인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언제 그렇게 세계인들의 시선을 의식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중국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번에 우리가 이 항미 원조 이걸 보면서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한국 언론들은 별로 지적도 안 하고요, 말도 안 하고 넘어가는데 이 항미 원조는 한국을 우롱하고 능멸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시진핑 주석은 항미 원조 정쟁이 중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에 대해 승리한 전쟁이고 승리의 근원은 중국 국민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은 중국의 본심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더불어 항미 원조 기념관 등에서 북한과의 혈맹을 과시하는 모습에서도 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국 전쟁으로 인한 우리 피해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국군의 사망자는 13만 8천여 명, 부상자 45만여 명, 실종자까지 모두 포함하면 60만 9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 사망자는 5만 8천여 명입니다. 부상자 48만여 명이고 실종자와 포로까지 포함하면 모두 54만 6천여 명이 한국전쟁으로 희생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군인보다 민간인 사망자가 더 많았던 전쟁입니다. 남한의 민간인 사망자는 24만 5천여 명, 학살된 민간인은 13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부상자는 23만여 명, 납치 8만 5천여 명, 행방불명 30만 3천여 명, 모두 100만여 명의 남한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방부와 군사편찬연구소의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유적회와 학자들은 학살된 한국인만 100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북한군 사망자, 부상자는 52만여 명입니다. 실종자까지 모두 포함하면 8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요. 북한 민간인 사망자는 28만 2천 명, 실종자 79만 6천 명 정도입니다. 이게 1953년 북한의 공식 발표 자료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당시 남북한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피해를 입은 거고요. 개인별로 보면 한 가족의 한 명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6.25 전쟁은 이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남한의 경우에 일반 공업시설이 40%, 북한은 전력의 74%, 연료공업 89%, 화학공업의 70%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전쟁의 결과입니다. 북한의 남침과 중공군의 참전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결과를 낳은 겁니다. 특히 중공군이 참전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북한은 우리의 영토가 되어 가지고 통일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그 모든 꿈까지 다 앗아갔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분단 70년의 고통을 받아왔던 겁니다. 그런 한국전쟁을 중국은 항미 원조라 부르면서 참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내부 결집을 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항미 원조 정신 부각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우롱하고 조롱하고 능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발끝에 때만큼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다뤄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북한의 로켓으로 위장한 미사일 발사라든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는 중국이 우리의 자체 방어를 위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그러니까 사드에 대해서는 도를 넘는 협박성 발언과 제재를 합니다. 우리는 삼불 정책, 그러니까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그러니까 MD 체제에 편입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겠다. 이 삼불 정책을 중국에 헌납했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런 삼불 정책을 약속하는 사실상의 외교 국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중국에 읍소를 했습니다마는 중국은 지금까지도 사드 보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탄소년단이 지난 7일 벤플리트상을 받으면서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양국이,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를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소감을 밝히니까 중국 누리꾼들이 반발하고 나섰죠. 그런데 그 배후에는 교묘한 애국심 부각을 위한 중국 당국의 선동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또 중국 5위 물류기업인데요. 윈다가 최근 이 BTS 관련 제품의 운송을 중단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애국기업이다. 뭐 이런 댓글이 뒤따랐습니다. 이 역시 교묘한 중국의 보복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중국 당국을 향해서 변변한 대응 한번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집권여당 민주당의 신동근 최고위원은 방탄소년단의 발언과 관련해 가지고 대중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이들의 발언이 그 나라의 민족적 자부심이라든지 역사적 상처를 건드리면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곤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중국의 이 방탄소년단 비난에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한 국민의힘 김연아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서는 참 당혹스럽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더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냐라고 비아냥댔습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BTS의 발언이 중국의 자부심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한 중국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또 중국은 외교부까지 나서가지고 이 방탄소년단의 발언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보고는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의 외교적 저자세와 무기력함이 중국의 오만을 불러오는 것이고요. 강압적 태도로 일관하게 만드는 겁니다. 더불어 중국은 한미동맹을 부정하고 새로운 중화 질서 속에 한국을 편입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이렇게 한국에 대한 강경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을 능멸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이걸 더 칭송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중국, 지금도 아주 만만한 나라로 대하면서 사사건건 중화질서 안으로 편입되기를 원하는 중국을 한미동맹보다 더 우선시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이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